자, 작년 말에는 제가 프라이팬으로 만들 수 있는 로스트 치킨을 올려드렸었죠. 그때도 맛있게 해드셨다는 분들이 계신데 여전히 조금 어렵다라는 분들이 계셔서 조금 더 쉽게, 하지만 코스 숫자를 확 늘렸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실현 가능한 4가지 코스 시작하시도록 하시죠. 자, 첫 번째 재료는 양파, 그리고 스톡과 빵, 이렇게 3가지만 있으시면 할 수 있습니다. 옵션으로 치즈 정도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슬라이스 치즈도 되고 냉동 모짜렐라도 괜찮습니다. 우선은 양파를 좀 썰어보도록 하죠. 3개를 슬라이스 할 겁니다. 요거는 3인분에서 4인분 정도 되는 양이고요. 최대한 잘게 썰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프라이팬이든 냄비든 상관없어요. 적당히 기름을 두르시고 양파를 모두 다 넣어주겠습니다. 노동력이 들어가요. 재료가 적게 들어가니까 노동을 조금 쓰셔야 맛이 괜찮아집니다. 양파를 볶을 건데요. 처음에는 당연히 양파에 수분이 많이 남기 때문에 눌러붙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5분 정도 지나면은 얘네가 조금씩 숨이 죽어가지고 쪼그라들고요. 그 다음에 5분이 또 지나면 살짝 색깔이 돌기 시작을 하고요. 그 다음에 5분이 또 지나면은 이렇게 갈색의 현상이 나오는데, 안타깝게도 이건 마이야르가 아니고 캐러멜라이제이션입니다. 단맛을 끌어주는 행동인데요. 이 정도 했으면 이제 더 이상 지치기 시작을 하기 때문에 그만하셔도 됩니다. 이제 여기다가 물을 부어줄 거예요. 가뿐싸 찬물을 부어줄 건데요. 양파를 3개 썼으니까 하나당 500ml에서 1500ml 넣겠습니다. 1.5L. 자, 그 다음에 여기다가 비프 스탁을 2큰술을 넣어줄 거예요. 비프 스탁이 만약 집에 없다 그러면은 그냥 치킨 스톡을 쓰셔도 되고요. 비프 스톡이나 치킨 스톡이 집에 둘 다 없다 그러면 2개를 사러 가시는 김에 가가지고 식사를 하고 오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훅 끓여주시면 끝이에요. 오래 끓일 필요도 없고요. 맥시멈 30분이면 완성이 됩니다. 볶아지는 과정 중에 양파는 다 익었다. 바게트빵 하나 사온 거를 잘라주신 다음에 요 꼭다리 가져가겠습니다. 자, 이걸 왜 가져왔느냐? 치즈를 좀 이쁘게 얹으려고 했어요. 요런 연말 음식을 만드는 목적이 무엇이다? 먹는 것도 있지만 인스타다, 이쁘게 나와야 되니까 저렇게 하셔야 치즈가 가라앉지 않습니다. 토치로 살짝 해주셔도 되고, 토치가 없으시면 그냥 전자레인지에 돌려도 치즈는 녹고요. 어차피 뜨겁기 때문에 굳이 전자레인지에 안 돌려도 1분 기다려주시면 어차피 치즈는 녹습니다. 그러니까 치즈를 녹여서 이렇게 드시면 양파가 아주 촉촉하게 씹히는 프렌치 어니언 스프 되겠습니다. 빵 드실 때 주의하실 점은 무지하게 뜨거우니까 좀 식혀가지고 드시고요. 저는 이거 먹다가 입천장 다 날아갔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요리는 브루스케타 만들 건데요. 일단 토마토 껍질 벗기는 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보통은 칼집을 저 위쪽에다가 하시는데 그러지 마시고 꼭다리가 있는 쪽에다가 하시면은 훨씬 더 이쁘게 벗겨질 수 있습니다. 사실 이거는 다 해체할 거라서 이쁘던 안 이쁘던 상관이 없고요. 토마토 데칠 때 중요한 거는 토마토가 다 잠길 정도의 물을 받아두고 하셔야 되는데, 저는 그걸 감안하지 못해서 이렇게 계속 뒤집어가면서 하는 모양이고요. 균열이 생기면은 벗겨주시면 됩니다. 벗기는 거 좋아하실 테니까 잘 벗기실 수 있으실 거고요. 토마토는 껍질을 벗긴 것과 벗기지 않은 것의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나니까 해주시면 좋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거는 귀찮아서 안 하실 분들은 안 하셔도 되는데, 조금 질긴 거는 감안하시고 내 이빨이 강철 이빨이다 그럼 그냥 드셔도 괜찮습니다. 토마토를 4등분 하신 다음에 속에 씨가 있는 부분은 제거를 해줘야 됩니다. 얘네는 빵 위에다 얹으면 다 빵이 축축하게 젖어버리기 때문에 그냥 드세요. 배고픔을 달랠 수도 있고 여러분 건강이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길게 잘라주신 다음에 잘게 한 번 더 다져주시면 될 것 같아요. 요게 바로 꼼까세라고 하는 작업인데, 요새는 레스토랑에서도 이 작업 거의 안 합니다. 효율이 너무 떨어져요. 여전히 껍질을 벗긴 토마토는 굉장히 맛있습니다. 준비해 주시고, 자, 이제는 집에 없는 것들을 잔뜩 준비할 거예요. 여러분 하도 코스 요리를 요청을 하셔가지고 제 나름대로의 대답인데, 레스토랑급으로 만드시려면 레스토랑에 쓰시는 재료를 가져와야 되기 때문에 좀 짜증이 날 수 있습니다. 소금과 후추, 그 다음에 올리브 오일까지는 괜찮은데 갑자기 발사믹 크림이 나오고요. 바질도 나옵니다. 발사믹 크림하고 바질은 그럼 뭘로 대체할 수 있을까요? 대체가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그냥 요걸 사시거나 아니면 사러 나가신 김에 마늘빵을 사오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남은 허브는 그럼 어떻게 보관을 하냐? 키친타올을 물에 적시신 다음에 여기다가 한번 감싸가지고 랩으로 말아가지고 쓰시면은 오랫동안 상하지 않고 보관을 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빵을 한번 구워보자고요. 올리브 오일에 듬뿍 발라가지고 바게트빵 아까 잘라놓은 거를 구우도록 하겠습니다. 이탈리아와 프랑스의 만남이죠. 색깔을 잘난, 아니죠, 올리브 오일을 제일 많이 먹은 녀석들만 골라가지고 가장 이쁘게 나올 녀석들을 고른 다음에 아까 만들어 놓은 토마토 얹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옆에 조금 흐르는 건 괜찮아요. 먹는 사람들이 맛있으면 저거 알아서 주워 먹을 거고요. 음식 맛이 없으면은 아무리 이쁘게 담겨도 다 안 먹습니다. 그러니까 내 음식 맛을 평가하는 가치 판단 기준으로 조금 흘려보시고, 마지막으로 발사믹 뿌려주시면 이쁘죠. 발사믹은 보통 사시면 1, 2년은 쓰실 수 있습니다. 그냥 올해 사셨다가 내년에도 쓰세요. 그러면은 돈 쓴 만큼 뽕을 뽑으실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이쁘게 아무데나 뿌려가지고 드셔도 맛있는 발사믹, 제가 며칠 전에 식초 영상에서 알려드렸죠. 자, 이제 메인으로 가도록 하죠. 오늘은 껍질이 없어도 용서해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은 굉장히 맛있는 걸
걸 만들 거기 때문에 껍질 따위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자, 어쨌든 껍질이 붙어있던 바깥쪽 면을 아래쪽으로 하신 다음에 천둥의 신의 망치로 열심히 부셔주면 되겠습니다. 중요한 거는 겉에 부분을 깨지 마시고 이 안쪽 부분을 때리세요. 그래야지 살이 완전히 뭉개지지가 않습니다. 처음에 우리가 포장을 뜯었을 때의 크기에 비해서 1.5배나 2배 정도로 커질 때까지 두들겨 주신 다음에 소금을 뿌려주시고 후추도 뿌려주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댓글에 남습니다. 반대쪽은 안 해주나요? 아니요, 해줄 거예요. 반대쪽도 뒤집어가지고 소금을 뿌려주시고 후추를 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절반 정도 왔어요. 이미 다 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밀가루, 계란, 빵가루를 준비해줍니다. 빵가루 같은 경우에는 그냥 갈려져 있는 빵가루 사셔도 되고 요걸 한 번 더 갈아도 됩니다. 수동으로 모터를 당겨가지고 부릉부릉 경운기처럼 갈아주시면 되는데 요거의 차이는 조금 이따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밀가루를 한번 묻혀주시는데 밀가루가 최대한 골고루 묻되 너무 많이 묻으면은 뭐 나쁠 건 없습니다. 하지만 튀김옷이 두꺼워진다는 단점이 있겠죠. 튀김옷이 두꺼워지길 원하시면은 더 많이 바르시면 되고요. 계란도 빈틈없이 해주시는 게 튀김옷이 빈틈없이 묻는데 좋습니다. 접착제 역할을 해주죠. 빵가루까지 이렇게 골고루 잘 묻혀주시면 되는데 세 번째는 한번 갈아주었던 고운 빵가루를 하겠습니다. 보통 고급 레스토랑들은 빵가루를 한번 갑니다. 그게 어떤 차이가 나느냐? 표면이 훨씬 더 이쁘게 나와요. 곱게 나오고 거칠한 면도 줄어들어가지고 입에 들어갈 때 훨씬 더 부드럽게 들어갑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소스를 끼얹어 먹는 거기 때문에 거친 걸 좋아하셔도 고운 걸 좋아하셔도 끝에 먹는 건 별 차이가 없을 거예요. 어차피 다 눅눅해지거든요. 자, 이제 튀겨볼 건데요. 기름 온도를 재시는 게 좋겠죠. 물론 천재적인 감각이 있어가지고 튀김옷을 떨구고 올라오는 속도로 온도를 맞추시다면 당신은 이미 고수입니다. 이 채널을 왜 보시는지 잘 모르겠군요. 자, 초보들은 온도계를 써주는 게 가장 좋습니다. 튀겨주시면 되는데 기름이 좀 전에 온도가 너무 높아가지고 두 개를 한꺼번에 넣을 겁니다. 제가 온도를 재니까 200도가 넘더라고요. 200도가 넘으면은 타니까 두 개를 넣어서 180도로 기름 온도를 황급하게 줄여줍시다. 그렇지 않으면은 속이 다 익기 전에 겉에 다 타버려요. 내가 요리를 잘 못하고 튀기는 게 항상 실패하신다면은 기름 온도를 170도 이상 올리지 마십시오. 그렇지 않아도 잘 튀겨져요. 지금 저는 기름을 최대한 적게 써가지고 하고 있기 때문에 가장자리가 가운데보다 색깔이 더 잘 나오는 거는 약간 필연적입니다. 피해갈 수 없는 운명 그런 거니까 전체적으로 이쁜 색깔이 나오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기름을 많이 쓰셔야 된다. 하지만 약간 주머니 사정과 처리해야 될 기름이 많아지면 귀찮음으로 이렇게 적당히 반 정도만 잠길 정도로 하시는 게 생활의 팁이라고 보실 수 있고요. 잘 구워주신 다음에 이번에는 토마토 소스를 가져오겠습니다. 이거 굳이 만들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사서 쓰세요. 안 그러면 정말 연말 동안 요리만 하세요. 안쪽을 물로 씻어가지고 해주시는 게 좋은데 이건 재활용의 목적뿐만 아니라 보통 일반적으로 파는 소스들은 그대로 쓰면 조금 되직합니다. 그래서 물을 섞어주시는 게 조금 더 촉촉하게 드실 수 있고요. 파스타 면 삶는 건 따로 안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건 뒤에 설명서만 보셔도 그냥 라면 끓이듯이 끓이실 수 있으니까 면을 넣어주도록 하고요. 살짝 졸여주도록 합시다. 그 다음에 토마토 소스를 아까 만들어 놓은 치킨 가스, 오늘 만드는 건 치킨 파르메잔인데 뭐 여러분 눈에는 그냥 치킨 가스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요것을 이렇게 소스를 담아준 다음에 치즈를 얹어주고요. 네모난 치즈 말고 이런 냉동 치즈 쓰셔도 괜찮습니다. 큰 차이는 없어요. 그 다음에 전자레인지에 1분 정도 돌리면 이렇게 치즈가 이쁘게 잘 녹아있죠. 요것만 담아가지고는 조금 볼품이 없으니까 옆에 파스타로 약간 허전함을 채워주도록 합시다. 그리고 아까 바질이 남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바질을 사두시면 이렇게 음식이 순식간에 고급져질 수 있으니까 바질 한번 사보시고요. 자, 냉동 치즈 같은 경우는 별로 이쁘게 녹아지질 않았는데 그래서 그런지 담다가 흘렸습니다. 황급하게 요걸 닦아주시고 그 다음에 바질로 어떻게든 이쁘게 보이도록 해주시면은 자, 메인 요리가 완성이 돼버렸네요. 그래서 오늘의 메인 요리는 치킨 파르메잔 앤드 토마토 파스타 되겠습니다. 누가 먹어도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자, 이제 디저트를 만들어 볼 건데요.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바닐라 향은 옵션입니다. 그러니까 바닐라 향을 제외하고는 들어가는 재료가 딱 4개예요. 설탕, 생크림, 우유, 그리고 달걀입니다. 저 정도는 다 구하실 수 있겠죠. 바닐라 향을 넣어주시고요. 어차피 싸구려 바닐라 향이기 때문에 넣지 않아도 되지만 뭐 넣어도 나쁠 건 없습니다. 우유는 100ml를 넣어주도록 하고요. 생크림은 200ml를 다 넣을 겁니다. 생크림이 있다면 생크림을 쓰셔도 되고 주변에 휘핑크림밖에 없으면 그거 그냥 쓰셔도 돼요. 어차피 가정용으로 판매되는 건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것들을 오른쪽 아래에 제가 분량을 정확히 적어놨으니까요. 계란은 노른자만 사용하도록 할 겁니다. 흰자까지 다 넣으시면은 100% 요리가 망해요. 그러니까 반드시 노른자만 쓰시고요. 그럼 흰자가 남는데 흰자 어떻게 알았는 얘기냐? 제 영상을 지금까지 꾸준히 보셨으면은 저는 흰자로 대부분의 튀김 요리를 하는 걸 보셨을 겁니다. 연말만큼 튀김 요리 해야 할 명분이 올라올 때가 없어요. 그냥 튀김 요리 한번 하시고요. 골고루 한번 섞어주신 다음에 걸러주시면 좋습니다. 굳이 안 걸러도 돼요. 굳이 안 걸러도 되는데 지금 걸려지는 거 보이시죠? 저게 제거되면 조금 더 부드럽게 드실 수 있다 정도가 되겠습니다. 하지만 저걸 뭐 제거를 안 한다고 요리가 실패하는 건 아니니까 걱정 마시고요. 한번 걸러진 이 계란 믹스처, 이 계란 액체를 담아줄 건데요. 보통 찬기 같은 거 쓰시면 돼요. 반찬 담는 거. 여기가 뭐 경사가 져도 되고 직각으로 내려와도 되고 좋은데
때 낮은 걸 써주시는 게 좋습니다. 너무 높은 걸 써주시면은 찌는 시간이 굉장히 길어지고 중간이 안 익을 수도 있으니까 넓고 얕은 걸로 해주시는 게 좋고요. 적당히 감으로 나눠서 양이 조금 틀리게 나눠줬지만 괜찮습니다. 제일 많은 거를 제가 먹으면 되니까요. 자, 이번에는 랩을 꼭 싸주셔야 되는데 가끔 이거를 그냥 무시하시고 랩을 안 싸시는 분들이 있으셔서 제가 랩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의 차이점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랩을 한쪽을 구멍을 일부러 내고 돌려봤어요. 그 다음에 나머지 애들은 완전히 다 쌓아준 다음에 진행을 해봤습니다. 15분간 쪄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15분 쪄주는 동안 아까 만들어 놓은 걸 좀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쪽에 다 익어있죠? 한번 튀긴 다음에 전자레인지에서도 1분에서 1분 30초 정도 굴렸기 때문에 안 익는 경우는 거의 없지만 안 익었다면 한 번 더 돌려주시고요.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옆을 뚫어놓은 녀석은 이쁘게 안 됐습니다. 자, 오른쪽 녀석은 랩을 제대로 안 씌운 녀석이고요. 왼쪽은 랩을 제대로 씌운 녀석입니다. 그러니까 랩을 꼭 씌워주세요. 결과물이 큰 차이가 납니다. 이건 계란찜도 마찬가지예요. 토치로 태워주는 작업을 해야 됩니다. 위에다가 설탕을 짤짤짤짤짤짤짤짤짤 뿌려주시고요. 집에서 쓰는 가정용 토치 같은 걸로 지져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냥 일반적인 토치 쓰셔도 돼요. 얘는 그냥 화면에 이쁘라고 조그만 걸 샀는데 효과가 그다지 좋지 못합니다. 추천드리고 싶지는 않고요. 너무 빨리 녹이려고 하지 마세요. 뭐든지 너무 빨리 가려고 하면 망합니다. 그래서 최대한 열을 멀리서 살살 애기 재우듯이 그냥 살살 이런 느낌으로 시간이 조금 걸려도 살살 녹여주시는 게 좋아요. 그러면 어느 순간부터 설탕이 캐러멜라이즈화 되면서 완전히 다 녹아내리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굳어서 바삭한 설탕층을 만들어주는 거죠. 얇은 뽑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부드러운 계란찜, 아니 크렘 브룰레가 이 디저트예요. 근데 또 다른 팁을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캐러멜라이즈 파우더를 만드는 건데요. 이걸 어떻게 만드느냐, 팬에다가 설탕을 한번 두르시고요. 이 설탕을 녹이시면 됩니다.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조용히 녹여주세요. 안 녹은 게 있으면 휘저어줘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너무 많이 휘젓지 마시고요. 너무 타는 것 같으면 설탕을 조금 더 넣으셔도 괜찮아요. 잘 펼쳐주셔가지고 녹게만 해주시면 됩니다. 녹는 과정 중에 캐러멜화가 같이 일어날 거예요. 다 녹았다 싶은 상태에서 식혀야 되겠습니다. 자, 이걸 저는 실리콘 패드에다가 부었는데 집에 이런 게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설탕으로 하시란 얘기예요. 하지만 요거는 어떤 분들께 도움이 되냐? 집에서 베이킹을 하시는 분들은 한번 해볼만 하다는 겁니다. 자, 유산지는 안 돼요. 종이에 쩔떡 붙어버립니다. 요거는 한꺼번에 싹 떼지죠. 지금 이렇게 뽑기를 제가 부셔가지고 갈아버릴 겁니다. 자, 설탕을 캐러멜화 시킨 다음에 다시 가는 거죠. 그럼 뭐가 나오느냐? 캐러멜화된 파우더가 나옵니다. 저는 매장에서 이걸 캐러멜 파우더라고 불렀는데요. 요 녀석을 한번 걸러주도록 하겠습니다. 왜? 저는 밑에 고운 부분만 필요하거든요. 캐러멜 파우더를 설탕 대신에 쓸 겁니다. 설탕을 뿌려준 것처럼 이 캐러멜 파우더를 위에다가 뿌려준 다음에 토치로 지지겠습니다. 요거는 설탕보다 훨씬 더 빨리 녹아버려요. 그리고 더 좋은 거는 뭐냐면 까맣게 안 탑니다. 까맣게 안 타는 게 잘 느껴지지가 않으신다고요? 그래서 대형 토치를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그마한 걸로는 짜증이 나가지고 더 이상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대형 토치로 아주 심하게 지져줬습니다. 자, 왼쪽과 오른쪽, 왼쪽에는 약한 불로 지져도 어느 정도 까뭇까뭇한 게 생겼는데 오른쪽은 아주 강력한 빅파워 토치로 지져도 별로 안 생기죠. 얘가 고기도 먹어본 녀석이 잘한다고 캐러멜도 한번 돼본 녀석이 훨씬 더 잘 됩니다. 왼쪽 같은 경우에는 색깔이 은은하게 나지 않고 중간중간 타는 부분도 있지만 오른쪽 같은 경우에는 설탕보다 훨씬 더 빨리 녹고 잘 퍼져가지고 녹아진다. 물론 미에 대한 기준은 다 상대적이기 때문에 왼쪽이 더 이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른쪽 같은 경우는 대량으로 만들 때나 실패를 하기 싫을 때 쓰시면 좋다고 알려드린 일종의 팁이고요. 자, 왼쪽 같은 경우 이렇게 톡톡톡 부셔가지고 드시면은 아주 결정화되어 있는 설탕들이 녹아가지고 맛있게 드실 수 있습니다. 오른쪽도 마찬가지로 툭툭툭 깨셔가지고 드시면은 같은 퀄리티로 드실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4가지 코스 요리를 준비해봤습니다. 솔직히 두 번째 그 바지라고 무슨 뭐 발사믹 어쩌고 들어가는 거는 못 하실 수 있는데 그 외에는 재료들을 충분히 쉽게 구할 수 있는 재료들이고요. 집에서 도전해볼 만하고 상대적으로 시간 쓴 거에 비해서 여러분들 생색내기 좋은 아이템입니다. 만약에 연말에 뭔가 보여드리고 싶으신 분들 있으시다면 요번에는 한번 요런 요리들 해보셔도 괜찮고요. 다 귀찮으시면 그냥 크렘 브룰레만 해서 보여드려도 이거 정말 남한테 생색내기 딱 좋은 그런 디저트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에 토치 같은 거 1000원샵 같은 데 사가지고 3-4천원이면 토치 충분히 구하실 수 있으니까 올 연말에 불쇼 한번 해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어찌됐든 간에 이 녀석은 설탕이 들어간 디저트이기 때문에 싫어하는 사람은 없다는 거. 자, 그래서 제가 오늘 준비한 레시피는 여기까지입니다. 2019년도 말에 드리는 가장 어려운 요리 숙제가 되겠네요. 실제 해보실 분들은 도전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좀 더 쉽고 간편하고 맛있는 레시피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